엄마가 떠나신 지 26째 날, 저는 매일 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괜찮으실까요? 얘야, 와서 앉아라. 무슨 일이세요? 내가 재혼을 했으면 한다. 네. 뭐라고요? 아버지, 엄마가 떠나신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늘 부모님을 보며 부러워했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이 부모님의 잔소리에 짜증을 낼 때도 저희 집만큼은 달랐거든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서로를 이름 대신 여보라고 부르며 다정하게 웃곤 하셨어요. 여보,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여보가 해주는 건 뭐든 맛있어요. 이런 대화를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결혼 30년이 넘었는데도 신혼부부처럼 다정한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 보였거든요.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으신 건 작년 봄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3기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던 그 순간 진료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겨낼 거예요. 그날부터 아버지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어머니의 죽을 끓이고 병원 갈 준비를 도와드리며 치료받는 동안 내내 곁에서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회사 일도 뒤로 미루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모두 취소하면서요. 아버지,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아니야. 내 엄마한테는 내가 전부거든. 항암 치료로 어머니의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을 때도 아버지는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어머니보다 더 밝게 웃으며 말씀하셨죠. 여보, 모자 쓴 모습도 예쁘네요. 젊어 보여요. 어머니가 입맛을 잃고 아무것도 드시지 못할 때는 직접 부엌에 서서 온갖 요리를 해보셨습니다. 평생 라면 하나 제대로 끓여본 적 없던 아버지가 유튜브를 보며 죽을 끓이고 스무디를 만들고 심지어 빵까지 구우셨어요. 맛이 어때요? 여보가 만든 건 뭐든 맛있어요.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두 분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평생의 동반자가 무엇인지를요. 아픔도 함께 나누고 절망도 함께 이겨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 보여주신 사랑이었어요. 밤늦게 어머니가 아파하실 때도 아버지는 등을 쓸어주며 자장가를 불러주셨고 새벽에 열이 날 때도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며 밤새 간병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저도 언젠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누군가를 전부로 여기며 살 수 있을까? 어머니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우리 모두 알았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간병사님도 그리고 어머니 본인도요.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어요. 괜찮아질 거야. 조금만 더 힘내자. 아버지는 여전히 희망적인 말씀만 하셨지만 어머니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하루하루 야위어가는 어머니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밝게 웃으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셨어요. 울지 마. 엄마는 괜찮다. 아직 갈 때가 아니에요.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얘야, 엄마가 마지막으로 부탁할 게 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우리 가족을 모두 불러 모으셨어요. 침대에 누워 계신 모습이 너무 작고 연약해 보였지만 목소리만큼은 또렷하셨습니다. 여보, 고마웠어요.
당신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어머니의 말에 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하셨어요. 나도요. 여보가 내 인생 전부였어요. 그리고 얘들아, 어머니가 저희를 차례로 바라보셨습니다. 엄마는 너희들이 정말 자랑스럽다.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맙고. 그러더니 어머니는 갑자기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 미소가 너무 아름다워서 저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가장 걱정되는 건 아버지야.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 혼자 남겨두고 가는 게 가장 마음 아프다. 밥도 제대로 안 드시고, 약도 깜빡하시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아버지, 잘 부탁한다. 외롭지 않게 해드려라. 그 말이 유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새벽 아버지의 손을 꼭 잡은 채 영원한 잠에 드셨어요. 마지막까지도 미소를 지으신 채로요. 장례식 내내 아버지는 한 번도 울지 않으셨습니다. 조문객들을 맞으며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시고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도 담담하게 서 계셨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머니와 함께 떠나버렸다는 걸요. 어머니를 떠나보낸 후 우리 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웃음소리와 대화소리로 가득했던 집이 이제는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어요. 특히 저녁 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저녁 뭐 드실래요? 제가 물어봐도 아버지는 대답 없이 거실 소파에 앉아 텅 빈 안락의자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어머니가 항상 앉으시던 그 자리를요. 아버지? 미안. 뭐라고 했지? 저녁 식사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아, 그냥 대충 먹을게. 하지만 대충 먹는다는 게 거의 굶는 수준이었어요. 밥 몇 숟가락으로 때우시거나 아예 거르는 날도 많았습니다. 제가 음식을 해드려도 고맙다라고 말씀만 하실 뿐 몇 입 드시지 못하고 포크를 내려놓으셨어요. 밤이 더 문제였습니다. 새벽 2, 3시에 일어나서 거실로 나가시는 아버지의 발소리가 들렸거든요. 걱정이 되어 나가보면 불 켜진 거실에 혼자 앉아 계시는 아버지를 발견하곤 했어요. 아버지, 잠 안 오세요? 조금 답답해서. 저랑 얘기라도 하실래요? 아니다. 너는 자거라.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마치 모든 걸 포기한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낮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평소라면 신문을 읽으시거나 뉴스를 보시던 아버지가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만 계셨거든요. 친구분들이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으시고 산책하자는 제 제안도 거절하셨어요. 아버지, 이렇게 계시면 안 돼요. 괜찮다. 전혀 괜찮지 않으세요. 어머니가 보시면 얼마나 걱정하시겠어요. 그 말에 아버지가 처음으로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어요. 엄마가 보고 있을까? 당연하죠.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그럼 엄마가 나 혼자 이렇게 있는 걸 어떻게 생각할까?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40년 가까이 함께 살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 빈자리가 얼마나 클지 저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외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원래 계획이라면 어머니 장례식 후 일주일 뒤에는 떠났어야 했는데 아버지를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었거든요. 얘야, 내일이 더 중요하다. 빨리 가거라. 아니에요. 지금은 아버지가 더 중요해요. 하지만 제가 곁에 있어도
아버지의 외로움이 줄어드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드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떠나신 지 26일째 되던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아버지께 아침 식사를 준비해 드리려 했는데 뭔가 달랐어요. 아버지가 거실에 단정하게 앉아 계시는 모습이 평소와 달라 보였거든요.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얘야,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결심을 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앉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한참을 망설이시던 아버지가 드디어 입을 여셨습니다. 아버지가 재혼하려 한다. 처음에는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잘못 들었기를 바랐다고 해야겠네요. 네. 뭐라고 하셨어요? 재혼 말이다. 다시 결혼하려 한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가슴이 급하게 뛰기 시작했고 숨쉬기가 어려워졌어요. 아버지, 무슨 소리세요? 엄마 떠나신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마음과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나도 안나. 하지만 하지만 뭐가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저는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생 아버지께 이렇게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30년 넘게 함께 사신 분을 그냥 잊으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셨어요. 하지만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있는 게 아니다. 엄마를 사랑한 마음은 변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내가 너무 외롭다. 그 말에 제가 할 말을 잃었어요. 아버지의 목소리에 절망이 가득했거든요. 혼자서는 살 수가 없을 것 같다. 밤마다 엄마 생각에 잠을 못 이루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이러다가는 정말 죽을 것 같다. 제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하지만 그 소리보다 더 큰 게 제 가슴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그 분이 누구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더니 아버지가 잠시 주저하셨어요. 엄마 병원에서 만난 분이다. 남편을 잃고 혼자 지내시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거든요. 아버지,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절대로. 그날 밤 저는 형제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소식을 전하는 것만큼 힘든 일이 또 있을까요?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뭐라고? 미국에 있는 둘째 오빠의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죠. 재혼이라니? 정말이야? 네, 오늘 아침에 직접 말씀하셨어요. 미쳤구나. 완전히 미쳤어. 오빠의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셋째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반응은 비슷했어요. 언니, 농담이지?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잖아. 나도 믿고 싶지 않아. 하지만 사실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엄마 제사도 아직 안 지냈는데. 셋째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흐느낌에 제 마음도 더 아팠습니다. 다음 날 형제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긴급히 휴가를 내고 비행기를 탄 둘째 오빠, 차를 몰고 올라온 셋째까지. 우리는 아버지를 앞에 두고 가족회의를 열었어요. 아버지, 정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둘째 오빠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엄마가 돌아가신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나도 이대로는 살 수가 없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셋째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너희 생활이 있잖니? 언제까지 아버지 곁에 있을 거니? 그 말에 우리 모두 할 말을 잃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저희는 각자 자신의 삶이 있었고 아버지를 평생 모실 수는 없었으니까요. 아버지께서 외로우신 건 이해해요. 하지만 이건 너무 빨라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마르다는 게 뭐가 중요하니? 나는 지금 당장 괴롭다. 그럼 엄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생 사랑하신다고 하시더니 벌써 다른 여자를 택하시는 거예요? 둘째 오빠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엄마를 버리는 게 아니다. 다만 다만 뭐요? 이게 엄마를 버리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30년 넘게 화목했던 가족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어요. 며칠간의 침묵이 흐른 후 아버지가 다시 저희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의 표정이 달랐어요. 더 간절하고 더 절박해 보였거든요. 얘들아, 내 말 좀 들어봐. 평소와 다른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나는 너희 엄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다. 지금도 사랑하고 죽을 때까지 사랑할 거다. 그럼 왜? 제가 말하려다가 아버지가 손을 들어 제지하셨어요. 끝까지 들어봐. 하지만 나는 너무 외롭다. 밤이 되면 무서워. 잠들기가 두려워. 꿈에서라도 엄마를 보고 싶은데 막상 꿈에서 만나면 더 괴로워.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엄마를 찾아. 여보, 일어났어요. 라고 말하려다가 빈 침대를 보고 현실을 깨달아. 그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 저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거든요.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야. 엄마가 맛있게 드세요라고 말하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하지만 아무도 없어. 혼자서 먹는 밥이 이렇게 쓸쓸한 줄 몰랐다. 아버지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셨어요. 너희들은 젊으니까 모를 거야. 혼자 있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특히 밤에는 더 그래. 엄마 없는 침실에서 잠들기가 무서워서 거실에서 밤을 새우고 있어. 아버지,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힘든 건 대화할 사람이 없다는 거야. 아버지의 고백이 계속됐어요. 30년 넘게 엄마와 모든 걸 나누며 살았어. 사소한 일상부터 중요한 결정까지. 이제 그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하는데 너무 버거워. 저희가 있잖아요. 셋째가 말했지만 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너희는 너희 인생이 있어. 언제까지 아버지 걱정만 하고 살 거니? 그것도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야. 그러더니 아버지가 우리를 차례로 바라보셨어요. 그분도 나와 비슷한 처지야. 남편을 잃고 혼자 지내시는데 서로 의지하며 살면 조금은 덜 외롭지 않을까 싶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제가 물었더니 아버지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사랑이라기보다는 위안이지. 서로에게 위안이 되어주는 거야. 그 말에 저는 복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화도 났지만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외로움이 이해되기도 했거든요. 아버지의 고백을 들은 후 며칠 동안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아버지의 외로움은 이해되는데 어머니에 대한 배신감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정말 이게 맞는 걸까? 혼자 중얼거리며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옷장에 가지런히 걸려있는 옷들, 화장대 위에 화장품들, 책상 서랍 속 편지들, 모든 게 어머니의 흔적이었어요. 그런데 서랍 깊숙한 곳에서 어머니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죄송한 마음이 들었지만 어머니의 마지막 생각을 알고 싶어서 펼쳐봤어요. 아버지가 너무 걱정된다. 내가 떠나면 혼자서 어떻게 살까? 밥도 제대로 안 드시고 잠도 못 이루실 텐데. 어머니의 마지막 걱정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어요. 아이들은 각자 자신의 삶이 있으니 아버지를 평생 돌볼 수는 없을 거다. 그럼 아버지는 정말 혼자가 되는 거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프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더니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병원에서 만난 김 여사님이 남편을 잃고 혼자 지내신다고 하셨다. 아버지와 비슷한 나이인데 정말 좋은 분 같다. 혹시 내가 떠난 후에 아버지가 너무 외로우시면. 저는 일기장을 덮었어요.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거든요. 어머니도 이미 예상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형제들과 다시 통화했습니다. 언니 어떻게 생각해? 셋째가 물었어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아버지가 불쌍하긴 해. 하지만 엄마 생각하면 화가 나고. 둘째 오빠도 복잡한 심정을 털어놨어요. 우리가 아버지를 이기적이라고 비난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도 이기적인 거 아니야? 각자 자신의 삶이 바쁘다고 아버지를 혼자 두고 있으니까. 제 말에 모두가 침묵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며칠 후 아버지가 그분을 소개해주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거부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어떤 분인지는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김혜숙 여사님은 생각보다 좋은 분이었어요. 차분하고 품이 있으신 모습이었고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빛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아버님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니 그냥 둘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분은 언제 돌아가셨어요? 작년 여름이에요. 저도 혼자 지낸 지 한 해가 넘었어요. 김 여사님의 목소리에도 슬픔이 배어 있었어요. 서로 위로하며 살고 싶어요. 사랑보다는 동반자로서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조금 이해가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결국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간소하게 하겠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인생에서 중요한 날이었어요. 저는 복잡한 심정으로 예식장에 들어섰습니다. 아버지가 정장을 차려입고 서 계신 모습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어머니와 결혼하실 때도 이런 모습이셨을까? 그때는 사랑으로 가득했을 텐데 지금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선택이라니. 오늘 와줘서 고마워. 아버지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결혼식인데 당연히 와야죠.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여전히 서운함이 섞여 있었어요. 예식이 시작됐습니다. 주례 선생님이 두 분의 만남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저는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자꾸만 어머니 생각이 났거든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아버지가 다른 분과 결혼하는 걸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어머니께 물어봤어요.
그때 갑자기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잘 부탁한다. 외롭지 않게 해드려라. 그 순간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가장 걱정하셨던 게 바로 아버지의 외로움이었다는 거리요. 아버지가 혼자 남겨지는 것보다는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식이 끝난 후 아버지가 제게 다가오셨어요. 많이 속상했지. 조금은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야. 엄마한테 미안하고, 너희들한테도 미안하고. 하지만, 알아요. 아버지. 이제 조금 이해돼요? 정말이었어요. 완전히 이해한 건 아니지만 아버지의 선택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엄마가 가장 원하셨던 게 아버지가 행복하게 사시는 거였을 거예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아직도 확신은 안 서요. 하지만 아버지를 지켜드리는 게 이런 방법밖에 없다면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어머니의 사진 속 미소가 더 밝게 보이는 것 같았어요. 혹시 엄마도 이 선택을 이해해 주시는 걸까요?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예요. 김 여사님을 어머니라고 부르기는 힘들 테고 완전히 받아들이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아버지가 외롭지 않으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아버지, 행복하세요.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저는 새로운 가족의 시작을 지켜봤습니다. 용서의 문을 완전히 열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그 앞에 서 있는 제 자신을 느낄 수 있었어요.